존니 대표처럼 투자하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락한 미국 주식인 페이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페이팔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공포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실 겁니다. 페이팔이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과연 없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팔의 일본 그래프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렇게 2월 2일이었죠. 개파락을 하면서 무려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달러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고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0달러에 육박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거의 60% 이상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EPS의 감소라고 볼 수 있겠죠. 분기별 EPS를 보시면 1.2달러에서 현재 0.7달러까지 EPS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EPS란 것은 주당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영어로는 earning per share라고 하죠.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나타내겠죠. 이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가지고 PER을 계산할 수 있는데 현재 주가를 이 EPS로 나눴을 때 PER이 됩니다. 결국에는 PER이 낮게 되려면은 이 EPS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현재 주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페이팔의 경우에는 EPS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 PER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PER로 봤을 때는 29.2배인데요. EPS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분자와 분모의 수치가 같이 떨어짐으로써 이 PER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여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이 페이팔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인데요. 재작년 초만 해도 90달러였던 페이팔의 주가는 1년 반 만에 300달러 가까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실적 대비 고평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시장의 관심으로 거품이 형성된 주가는 보통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의 본연의 가치로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쟁 업체들의 등장이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많이 쓰지 페이팔을 잘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와 같이 각 회사들마다 각자의 결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진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페이팔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페이팔의 기업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페이팔은 2002년에 이베이가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베이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페이팔 자체가 상당히 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이 페이팔과 이베이가 분사를 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에 더해서 2021년 6월에 이베이에서 결제 시스템으로 쓰였던 이 페이팔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에서는 현재 독자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쪽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고요. 이러는 바람에 페이팔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팔 매출에서 이베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4~5% 정도라고 하니까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두고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페이팔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미국, 유럽 상위 소매업자들의 70% 이상이 이 페이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표에서도 살펴보듯이 페이팔이 76%, 애플페이가 27%, 그리고 아마존페이가 15% 이런 비율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캐나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구 국가들은 아직까지 페이팔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독자적으로 페이페이나 라인페이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점유율이 큰 것은 아직까지는 페이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벤모라는 게 있습니다. 벤모라는 회사도 페이팔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페이팔 회사가 되었는데요. 이 벤모는 한국으로 따졌을 때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밥을 먹거나 했을 때 더치페이로 계산을 할 수 있게 친구들 간에 간편하게 돈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벤모도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60빌리언 달러까지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되는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나 분기별로 봤을 때 계속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성장했을 때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경우에는 지출을 줄이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15.18%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재무제표적으로 좋은 부분이 부채 비율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채 비율이 조금은 증가하긴 했지만 50% 정도 미만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는 상당히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매출이 떨어지거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ROE 지표도 15% 이상 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도 잘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도 매출의 10% 이상씩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향후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배당금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배당금보다는 투자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서도 보듯이 일본 성구매 후지불 업체 페이디를 인수했다는 이런 기사도 보이고요. 인수가 되진 않았지만 SNS 사진 어플을 만드는 핀터레스트도 이제 인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는 암호화폐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도 구성했다고 하는데 여러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포함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기술들을 고안한 그 MIT 연구팀도 있다고 하니까 향후 암호화폐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2022년 11월에 이 암호화폐를 구매, 매매, 보유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집어넣었고 최근에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법정 화폐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뜻하는 것인데요.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는 그런 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테더라는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화폐와 직접 연동을 해서 코인의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그런 코인이 되겠죠. 이런 코인이 도입이 된다면은 전 세계 화폐를 통일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이팔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페이팔이 최근에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로 다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매수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리 대표처럼 투자하자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도 이 주식을 조금씩 분할 매수로 사 모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